우방국들이 서로에게 거침없이 관세 폭탄을 날리고 심지어 동맹국의 정상이 또 다른 동맹국을 향해 배신자라고 서슴없이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을까요? 한때는 그야말로 철통 같다고 여겨졌던 동맹의 굳건한 맹세가 단 한 명의 지도자 등장과 함께 뿌리부터 흔들리고 거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던 기묘한 역사의 순간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강력하고 끈끈하다고 믿었던 동맹관계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단 한 국가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전 세계의 외교 지형과 경제 판도를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와 엄청난 파장을 지금부터 심도 깊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사건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그 지점들을 함께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2017년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라는 새로운 외교 기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기조는 단순히 자국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을 넘어 기존의 국제 질서와 동맹 체계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 외교의 근간이었던 동맹국들을 더 이상 단순한 안보 파트너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국의 경제적 부담이거나 혹은 불공정한 거래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오랜 동맹의 맹세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조화를 이루던 오케스트라에서 갑자기 한 악기가 전혀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처럼 전 세계는 혼란과 긴장, 그리고 깊은 의문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가 연일 울려 퍼졌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미국의 변화된 시선을 받아들여야 했죠.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상징하던 굳건한 악수 이미지 위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유지되던 수많은 관계들이 이제는 철저히 거래의 관점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변화의 물결은 가장 먼저 유럽연합, 즉 EU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를 향해 일방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나아가 유럽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며 무역 전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던 유럽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EU는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특정 품목들, 예를 들면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나 켄터키 버번 위스키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유럽은 스스로의 운명을 쥐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자체의 독자적인 외교 및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유럽이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었죠. 대서양을 사이에 둔 오랜 동맹 관계가 경제적 마찰을 겪으며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각국은 이제 각자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서양 건너 유럽이 그렇게 스스로의 운명을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 우선주의의 거센 파도는 태평양 건너 아시아의 오랜 동맹국들에게도 예외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터져나오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었죠. 미국은 한국의 동맹 유지를 위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며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오랜 시간 굳건하다고 믿어왔던 한미동맹이 단순한 안보 파트너십을 넘어 마치 복잡한 거래처럼 다뤄지는 듯한 분위기였달까요? 이러한 전례 없는 압박 속에서 한국 정부는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복잡한 외교적 줄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과 함께 종전선언을 통해 긴장 완화를 꾀하거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병행했죠. 이는 미국의 시각과는 다소 결이 다른 독자적인 접근 방식이었고, 때로는 한미 간 미묘한 외교적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한국은 자신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의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인 일본 역시 미국 우선주의의 시험대에 오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일본 간의 오랜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일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수출에까지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죠. 일본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에 대한 위협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미일 동맹의 경제적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일본은 전후 굳건히 유지해온 안보 우산의 균열 징후에 깊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매우 미묘하고도 전략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죠. 함께 골프를 치거나 잦은 회동을 통해 신뢰를 쌓고 미국의 요구에 대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국에만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관리하며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려 애썼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자 외교의 폭을 넓히려는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부터 태평양을 가로질러 아시아의 오랜 동맹국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외교 지형에 거대한 파열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각국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압박과 위협에 직면하며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불협화음처럼 전통적인 동맹의 조화가 깨지고 각자의 악기가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영원한 동맹은 없다. 오직 영원한 국익만이 있을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각국이 절감하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유럽과 한국의 사례처럼 태평양 건너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를 재정립해야 하는 미묘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잠식하며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미국 내 공장들이 텅 비어가는 것이 일본 자동차 산업 때문이라는 듯이 말이죠. 급기야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관세 부과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오랜 동맹 관계의 경제적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선주의가 동아시아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킬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굳건하다고 믿어왔던 미일 동맹의 공백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일본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미국이 유사시에도 변함없이 일본을 방어해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매우 신중하고 계산된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비롯한 개인적인 친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양국 정상 간의 유대감을 강조함으로써 관계의 파열음을 최소화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유대 관계가 국가 간의 복잡한 이슈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단순히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도 신중하게 관계를 관리하며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려는 다각적인 줄타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는 일본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었죠. 마치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외줄타기 고개사처럼 일본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정점에 달하자 대서양 건너 유럽의 오랜 동맹국들부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한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각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과거처럼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 새로운 외교적 대안을 찾아 나서는 길을 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오랜 시간 조화롭게 연주되던 오케스트라의 악장들이 각자 다른 선율을 연주하며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과 함께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상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영원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국익만이 있을 뿐이라는 냉정한 진실이 국제관계의 새로운 기본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불거졌던 동맹의 균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며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히려 이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거대한 서막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남긴 깊은 상처와 그 속에서 동맹국들이 얻은 뼈아픈 교훈은 현재 미중 경쟁의 심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철통 같지 않은 동맹의 시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은 비단 한 국가만의 숙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깊은 성찰의 과제일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치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고개사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바람 속에서 각국이 어떻게 흔들리는 동맹 관계를 헤쳐나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절 동맹의 균열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었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거대한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먼저를 외치며 기존의 동맹 관계를 거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국제관계의 기본 전제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동맹국들이 겪었던 깊은 상처와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뼈아픈 깨달음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분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각국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만 하죠. 마치 오랜 시간 한 방향으로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여러 갈래로 흩어지며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듯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철강 관세와 자동차 관세 위협을 가하자 이에 맞서 보복 관세로 응수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유럽은 스스로의 운명을 쥐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던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와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유럽 스스로의 정체성과 미래를 고민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와 한미, FTA 재협상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다른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며 미묘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것처럼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였죠. 일본 역시 미일 무역 불균형 지적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위협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해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며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 데 힘썼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만으로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 정책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각 동맹국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때로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마치 오랜 시간 조화롭게 연주되던 오케스트라의 악장들이 각자 다른 선율을 연주하며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과 함께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상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영원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국익만이 있을 뿐이라는 냉정한 진실이 국제관계의 새로운 기본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리더십과 정책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국제 질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강력하다고 믿었던 동맹관계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목격했던 겁니다. 이 과거의 사건들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주한 지정학적 상황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철통 같다고 말하기 어려운 동맹의 시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요? 과거의 위기가 현재의 전략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의 의미와 역할은 계속해서 재정이 될 겁니다. 이 질문은 비단 한 국가만의 숙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깊은 성찰의 과제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